2200년 전 치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대. 오늘은 한니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은 천재. 로마를 무릎 꿇린 장군.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중해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확장하고 있었으며 야심이 컸습니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으며 번영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뛰어난 항해가들이었고 상인들이었으며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두 나라가 충돌했습니다. 시칠리아 섬 때문이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고 둘 다 원했으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싸웠습니다. 로마가 해군을 건설했고 바다에서 싸웠으며 승리했습니다. 카르타고가 패배했습니다. 시칠리아를 잃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굴욕적이었으며 분했습니다.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였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 카르타고가 항복했고 억울했으며 폭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이었습니다. 9살 소년이었습니다. 총명했고 용감했으며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하밀카르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카르타고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은광을 찾았고 부족들을 정복했으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한니발을 데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단 앞에 섰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엄숙했으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한니발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밀카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하라. 제단 앞에서 신께 맹세하라. 평생 로마의 적이 되겠다고. 한니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제물 위에 얹었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고 따뜻했으며 신성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평생 로마를 증오하겠습니다. 로마와 싸우겠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9살 소년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고 실천했으며 운명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쟁을 배웠고 전략을 익혔으며 단련되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잤고 거친 음식을 먹었으며 병사들을 이해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앞장섰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따랐습니다. 하밀카르가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익사했습니다. 갑작스러웠고 비극이었으며 슬펐습니다. 한니발의 매형 하스드루발이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스페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도시를 세웠고 강해졌으며 번영했습니다. 한니발은 25이 되었습니다. 기병대를 지휘했습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승리했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하스드루발이 암살당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후계자가 필요했으며 군대가 결정했습니다. 한니발을 선택했습니다. 26의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고 지지했으며 추대했습니다. 카르타고 원로원도 승인했습니다. 한니발이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젊었지만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천재였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로마와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군툼이라는 도시가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동쪽 해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동맹이었고 카르타고 영토 안에 있었으며 가시였습니다. 한니발이 공격했습니다. 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저항이 거셌고 힘들었지만 함락시켰으며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분노했습니다. 사절단을 카르타고로 보냈습니다. 한니발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위협했으며 압박했습니다. 카르타고 원로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와 또 전쟁하면 안 된다. 패배할 것이다.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굴복할 수 없다. 자존심이 있다. 로마 사절이 말했습니다. 이 손에 평화와 전쟁이 들려있다. 원하는 것을 택하라. 카르타고 원로원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내가 좋을 대로 주시오. 로마 사절이 손을 펼쳤습니다. 전쟁을 준다. 카르타고가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포엔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이 준비했습니다.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를 기다리지 않겠다. 먼저 쳐들어가겠다. 육로로 이탈리아를 치겠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고 미친 짓이었으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확신했습니다. 로마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뒤통수를 치겠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9만 명의 보병이 모였습니다. 12,000명의 기병도 왔고 정예였으며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37마리의 전투 코끼리였습니다. 거대했고 무서웠으며 로마가 본 적 없는 무기였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한니발이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났고 동쪽으로 향했으며 진군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산이었습니다. 험했지만 넘었고 계속 갔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프랑스였습니다.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환영했으며 어떤 이는 저항했습니다. 론 강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건너야 했지만 어려웠고 위험했습니다. 특히 코끼리가 문제였습니다.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거부했으며 난감했습니다. 한니발이 계략을 짰습니다.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뗏목이었고 흙을 덮었으며 땅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코끼리를 속였습니다. 땅인 줄 알고 올라갔습니다. 뗏목이었지만 몰랐고 건너갔으며 성공했습니다. 일부 코끼리는 물에 빠졌습니다. 놀라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헤엄쳤고 코를 물 위로 내밀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로마군이 추격해왔습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한니발을 막으려 했고 론 강에서 저지하려 했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미 건넜습니다. 북쪽으로 가고 있었고 빨랐으며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키피오가 놀랐습니다. 설마 알프스로 가는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겠는가? 하지만 한니발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알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험했으며 위압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걸 넘는다고? 불가능하다. 죽을 것이다. 한니발이 연설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이탈리아가 있다. 로마가 있다. 우리의 승리가 있다. 나를 따라라.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믿었습니다. 한니발을 신뢰했고 용기를 냈으며 올라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웠고 미끄러웠으며 위험했습니다. 산악부족들이 공격했습니다. 돌을 굴렸습니다. 바위가 떨어졌고 병사들이 죽었으며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니발이 야간에 기습했습니다. 부족들을 격파했습니다. 길을 확보했고 계속 올라갔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공기가 희박했고 추웠으며 힘들었습니다. 한니발이 멈춰 섰습니다. 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이탈리아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희망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기가 이탈리아다. 로마의 심장이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미끄러웠으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얼어 죽었고 지쳐 죽었으며 비참했습니다. 코끼리들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약해졌으며 죽어갔습니다. 어느 곳에서 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사태였습니다. 길이 막혔고 갈 수 없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니발이 명령했습니다. 길을 만들어라. 병사들이 바위를 깼습니다. 식초를 부어 바위를 부드럽게 했고 깨뜨렸으며 길을 냈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쌓아 올렸고 불을 질렀으며 바위를 뜨겁게 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바위가 갈라졌고 부서졌으며 길이 열렸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출발할 때 9만 명이었지만 이제 2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병사들이 죽었고 희생되었으며 슬펐습니다. 기병도 6천 명만 남았습니다. 코끼리는 반이 죽었습니다. 20마리 정도만 살아남았고 약해 보였으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알프스를 넘었고 로마의 뒤통수를 쳤으며 성공했습니다. 로마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공포스러웠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니발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병사들을 쉬게 했습니다. 먹이고 재정비했으며 치료했습니다. 갈리아 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마를 증오했습니다. 한니발에게 합류했고 병력을 보태줬으며 강해졌습니다. 군대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이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천천히 움직였고 약탈했으며 도발했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스키피오가 지휘했습니다. 론 강에서 놓쳤던 장군이었고 복수하고 싶었으며 달려왔습니다. 티키누스 강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전투였습니다. 기병전이었고 한니발이 이겼으며 스키피오가 부상당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용감하게 달려들었고 아버지를 구출했으며 살렸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한니발의 숙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레비아 강에서 또 싸웠습니다. 로마군이 4만 명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한니발을 격파하려 했으며 공격했습니다. 한니발이 함정을 팠습니다. 동생 마고를 매복시켰습니다. 숨어있겠고 기다리게 했으며 준비했습니다. 로마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떨었으며 지쳤습니다. 한니발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쉬었고 준비되었으며 유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팽팽했고 밀고 밀렸으며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마고가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포위했고 협공했으며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군이 패배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도망쳤고 흩어졌으며 참패였습니다. 한니발이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2번 패배했습니다. 한니발이 무섭다는 소문이 퍼졌고 두려웠으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로마는 강했습니다. 새로운 군대를 모았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고 준비했으며 맞섰습니다. 한니발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로마를 압박했습니다. 마을을 약탈했고 공포를 퍼뜨렸으며 도발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운명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탈리아 평원에 꽃이 피었고 아름다웠으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가 새로운 집정관을 선출했습니다. 플라미니우스였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니발을 격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군대를 이끌었으며 출정했습니다. 4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이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었고 강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니발을 추격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였고 따라잡으려 했으며 조급했습니다. 한니발이 유인했습니다. 일부러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느리게 움직였고 약해 보이게 했으며 미끼였습니다. 트라시메노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잔잔했고 고요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좁은 길이 호수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호수였고 다른 쪽은 언덕이었으며 좁았습니다. 한니발이 매복했습니다. 언덕 뒤에 군대를 숨겼습니다. 조용히 기다렸고 숨을 죽였으며 기다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호수에서 피어올랐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음산했습니다. 로마군이 길을 따라 행군했습니다. 플라미니우스가 앞장섰습니다. 서둘렀고 한니발을 따라잡으려 했으며 방심했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앞뒤로 길게 늘어섰고 대열이 흐트러졌으며 취약했습니다. 한니발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언덕 위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사방에서 나타났고 포위했으며 공격했습니다. 로마군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적이 나타났고 혼란스러웠으며 무너졌습니다. 대열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었고 밀집되었으며 일방적이었습니다. 한니발군이 학살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칼로 베었고 밀어냈으며 죽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갑옷이 무거워 가라앉았고 익사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로마군이 전멸했고 플라미니우스도 전사했으며 참혹했습니다. 한니발의 손실은 2,0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로마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집정관마저 전멸했습니다. 연속 패배였고 공포가 퍼졌으며 절망했습니다. 원로원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파비우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신중했고 현명했으며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다니되 싸우지 않는다. 보급을 차단한다. 시간을 끈다. 지구전 전략이었습니다. 한니발을 따라다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고 압박했지만 결전은 피했으며 인내했습니다. 한니발이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파비우스는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참았고 기다렸으며 무시했습니다. 한니발이 도발했습니다. 파비우스의 영지를 남겨뒀습니다. 주변은 다 불태웠지만 파비우스 땅만 건드리지 않았고 의심을 샀으며 교묘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파비우스가 한니발과 내통하는 것 아닌가? 왜 싸우지 않는가? 겁쟁이다. 파비우스를 조롱했습니다. 쿵크타토르라고 불렀습니다. 꾸물거리는 자라는 뜻이었고 비난이었으며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니발이 지칠 것이라 믿었고 참았으며 기다렸습니다. 한번 실수할 뻔했습니다. 한니발이 계곡에 갇혔습니다. 양쪽을 막으면 포위할 수 있었고 기회였으며 유리했습니다. 파비우스가 출구를 막았습니다. 밤에 지키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공격하려 했고 계획했으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이 꾀를 냈습니다. 소 2,000마리를 모았습니다. 뿔에 횃불을 달았고 불을 붙였으며 몰아갔습니다. 밤에 소들을 산으로 몰았습니다. 소들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불붙은 뿔을 흔들며 달렸고 혼란을 일으켰으며 장관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착각했습니다. 한니발군이 탈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를 막으러 갔고 혼란스러웠으며 틈이 생겼습니다. 한니발이 반대편으로 탈출했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포위망을 벗어났고 성공했으며 웃었습니다. 파비우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1년 동안 독재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권한이 없었고 물러나야 했으며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집정관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바로와 파울루스였습니다. 바로는 호전적이었습니다. 한니발과 싸우겠다고 주장했고 결전을 원했으며 조급했습니다. 파울루스는 신중했습니다. 파비우스의 전략을 지지했고 기다리자고 했으며 경계했습니다.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바로가 지휘했습니다. 다음 날은 파울루스가 지휘했고 번갈아가며 했으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로마가 역대 최대 군대를 모았습니다.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로마 군단병 4만 명에 동맹군 4만 명이었고 거대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니발을 확실히 격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았고 단련되었으며 한니발을 믿었습니다. 칸나에에서 만났습니다.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기병이 움직이기 좋았고 평평했으며 전장으로 적합했습니다. 한니발이 먼저 진을 쳤습니다. 강을 등지고 배치했습니다. 계산된 배치였고 준비되었으며 기다렸습니다. 로마군이 도착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깃발이 끝없이 펄럭였고 북소리가 울렸으며 위압적이었습니다. 바로가 지휘하는 날이었습니다.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믿었고 밀어붙이면 이긴다고 생각했으며 결정했습니다. 파울루스가 만류했습니다. 지형이 불리하다. 기다리자. 한니발의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가 고집했습니다. 숫자로 이긴다. 두려워할 것 없다. 공격한다. 아침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대열을 갖췄습니다. 중앙에 중보병을 빽빽이 배치했습니다. 밀집 대형이었고 두꺼웠으며 강력했습니다. 양쪽 날개에 기병을 뒀습니다. 하지만 로마 기병은 약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경험도 부족했으며 취약했습니다. 한니발이 대열을 짰습니다. 중앙에 갈리아와 스페인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약한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승달 모양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로마군을 유인하려 했고 계획이었으며 함정이었습니다. 양쪽 뒤에 아프리카 중보병을 숨겨뒀습니다.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중무장했고 강했으며 핵심이었습니다. 좌우 날개에 기병을 배치했습니다. 한니발의 기병은 우수했습니다. 누미디아 기병이 있었고 빨랐으며 강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이 전진했습니다. 8만 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땅이 울렸고 먼지가 일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중앙의 밀집 대형이 한니발 중앙을 밀어붙였습니다. 갈리아와 스페인 병사들이 밀렸습니다. 약했습니다. 로마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고 후퇴했으며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군이 환호했습니다. 이긴다. 밀린다. 계속 밀어붙여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초승달이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움푹 들어가기 시작했고 포위당하는 형태였으며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몰랐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계속 전진했고 깊이 들어갔으며 빠져들었습니다. 양쪽 날개에서 기병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니발의 기병이 압도했습니다. 로마 기병을 격파했습니다. 빨랐고 강했으며 쫓아냈습니다. 로마 기병이 도망쳤습니다. 전장을 떠났습니다. 보병을 버렸고 도망쳤으며 비겁했습니다. 한니발 기병이 돌아왔습니다. 로마군 뒤로 돌아갔습니다. 포위했고 막았으며 함정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보병이 움직였습니다. 양쪽에서 조여 들어왔습니다. 로마군 측면을 공격했고 협공했으며 압박했습니다. 로마군이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한니발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기병이 막았고 좌우는 중보병이 조였으며 갇혔습니다. 8만 명이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밀집되었고 숨이 막혔으며 공포스러웠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군이 사방에서 찔렀습니다. 창이 들어왔습니다. 칼이 베었고 화살이 날아왔으며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싸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들 공간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당했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여름 더위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고 땀이 흘렀으며 탈진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고 지쳤으며 쓰러졌습니다. 시체가 쌓였습니다. 발밑에 동료의 시체가 깔렸습니다. 피가 흘렀고 미끄러웠으며 끔찍했습니다. 집정관 파울루스가 죽었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있었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전사했습니다. 집정관 바로는 도망쳤습니다. 기병 몇 명과 탈출했습니다. 로마로 도망갔고 비겁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군 8만 명 중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었고 참혹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니발의 손실은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전술의 교과서였고 천재의 작품이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체만 남았습니다. 7만 9의 시신이 들판을 미었고 피가 강을 잃었으며 끔찍했습니다. 한니발의 부하 마하르발이 말했습니다. 지금 로마로 진군하십시오. 닷새 안에 로마 성벽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이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마하르발이 나중에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이용하는 법은 모른다. 한니발이 왜 로마로 가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공성 무기가 없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지쳤다는 설도 있었고 신중했다는 설도 있었으며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한니발의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로마를 쳤다면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카르타고가 세계를 지배했을지도 모르며 아쉬웠습니다. 로마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만 대군이 전멸했고 충격이었으며 끝났습니다. 거리에 통곡이 울렸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가 돌아오지 않았고 슬펐으며 절망했습니다. 원로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니발에게 화평을 청하자.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로마는 항복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싸운다. 새로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무기를 주었고 훈련시켰으며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빚진 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죄수들도 풀어줬고 싸우게 했으며 모았습니다. 10대 소년들도 징집했습니다. 17, 16, 심지어 15살도 군대에 갔고 훈련받았으며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이 보석을 내놨습니다.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국가에 바쳤고 전쟁 자금으로 썼으며 희생했습니다. 로마의 저력이었습니다. 패배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고 싸웠으며 버텼습니다. 한니발의 동맹들이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도시들이 한니발에게 붙었습니다. 카푸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큰 도시였고 배신했으며 한니발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북부는 로마 편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로마와 함께했고 충성했으며 버텼습니다. 한니발이 남부에 머물렀습니다. 카푸아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안락했고 편했으며 쉬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말했습니다. 카푸아가 한니발을 약하게 만들었다. 사치에 빠졌다.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한니발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탈리아를 휩쓸었습니다. 로마군을 계속 격파했고 이겼으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포위 무기가 없었고 지원이 없었으며 한계였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증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보급도 부족했으며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한니발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무패였습니다. 작은 전투들에서 계속 이겼고 로마군을 괴롭혔으며 강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로마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교착 상태였으며 지쳤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전략을 썼습니다. 파비우스의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보급을 차단한다. 지치게 만든다.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전은 피했고 도망쳤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니발이 답답해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나오지 않았고 피했으며 교묘했습니다. 동시에 로마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을 쳤습니다. 한니발의 근거지였습니다. 동생 하스드루발이 지키고 있었고 중요했으며 생명줄이었습니다. 젊은 장군이 파견되었습니다. 스키피오였습니다. 전에 티키누스 강에서 아버지를 구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25이 되었고 장군이 되었으며 천재였습니다. 한니발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전투를 분석했습니다. 전술을 배웠고 이해했으며 흡수했습니다. 한니발처럼 싸우기로 했습니다. 천재가 천재를 가르쳤습니다. 스승은 한니발이었고 제자는 스키피오였으며 아이러니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하나씩 함락시켰고 영토를 빼앗았으며 밀어붙였습니다.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밀렸습니다. 스키피오가 강했고 똑똑했으며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스드루발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을 버린다. 이탈리아로 간다. 형을 돕는다. 군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형이 했던 것처럼 험난한 길을 갔고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왔습니다. 한니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류하자. 함께 로마를 치자. 하지만 로마군이 가로막았습니다. 메타우루스 강에서 만났습니다. 하스드루발이 싸웠습니다. 용감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지쳤으며 불리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하스드루발이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렸습니다. 로마군이 가져갔습니다. 한니발의 진영으로 던졌고 잔인했으며 메시지였습니다. 한니발이 동생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슬펐습니다.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졌고 절망했으며 외로웠습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르타고의 운명이 보인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증원군이 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이 포기했고 혼자라는 것을 알았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싸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영토를 지켰고 버텼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키피오가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겠습니다. 원로원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 한니발이 아직 이탈리아에 있다. 본토를 비울 수 없다. 하지만 스키피오가 설득했습니다.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빼내는 방법은 카르타고를 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원병을 모았습니다. 원로원이 정식 군대를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모았고 준비했으며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카르타고 본토였습니다. 마을을 약탈했고 공격했으며 위협했습니다. 카르타고가 당황했습니다. 로마군이 본토에 왔습니다. 위험했고 급했으며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한니발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 조국이 위험하다. 구해달라. 한니발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슬펐습니다. 15년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왔고 로마 곁에 있었으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국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고 의무였으며 떠나야 했습니다.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같이 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싸웠고 동료였으며 가족 같았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젊었던 병사들이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팩발이 섞였고 주름이 생겼으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고 아쉬웠으며 슬펐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로마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주받을 도시라고 말했고 증오했으며 폭수를 맹세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고 낯설었으며 복잡했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영웅이 돌아왔다고 환호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불렀고 기대했으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했고 보급이 없었으며 불리했습니다. 스키피오를 만나야 했습니다. 젊은 천재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술을 배운 제자였고 위협적이었으며 강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사절을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했고 평화를 논하자고 했으며 제안했습니다. 스키피오가 받아들였습니다. 두 장군이 만났습니다. 자마 평원 근처였습니다. 천막에서 단둘이 만났고 역사적이었으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니발이 말했습니다. 전쟁을 끝냅시다. 시칠리아와 스페인을 로마에 줍니다. 평화를 맺읍시다. 스키피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우리 것입니다. 더 많이 내놓으십시오. 한니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아직 패배를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십시오. 스키피오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전장에서 결정합시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냉랭했으며 전쟁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마 평원의 두 군대가 대치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4만 명 정도였습니다.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병사들이었고 경험이 많았으며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병들도 많았습니다. 급하게 모은 병사들이었고 훈련이 부족했으며 약했습니다. 8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위협적이었고 비밀 무기였으며 기대했습니다. 스키피오의 군대는 5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군단병과 누미디아 동맹군이었습니다. 잘 훈련되었고 사기가 높았으며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기병이 강했습니다. 누미디아 기병들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예전에 썼던 기병들이었지만 이제는 로마 편이었고 배신이었으며 아이러니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이 코끼리를 풀었습니다. 80마리가 돌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무서웠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열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코끼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줬고 피했으며 막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소리였습니다. 코끼리들이 놀랐고 겁먹었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코끼리들이 아파했습니다. 미쳐 날뛰었고 되돌아갔으며 아군을 짓밟았습니다. 코끼리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보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의 신병들이 앞에 섰습니다. 약했지만 먼저 싸웠고 소모전이었으며 희생이었습니다. 곧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뒤로 달아났고 혼란스러웠으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한니발이 막았습니다. 베테랑 부대가 창을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아군을 막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냉혹했습니다. 신병들이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베테랑들만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함께 싸운 병사들이었습니다. 한니발과 15년을 함께했고 무패였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로마군과 부딪혔습니다. 밀고 밀렸고 피를 흘렸으며 치열했습니다.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날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스키피오의 기병이 한니발 기병을 격파했습니다. 누미디아 기병이 압도했습니다. 한니발의 기병을 쫓아냈고 전장에서 몰아냈으며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니발 보병의 뒤를 쳤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칸나에에서 한니발이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스키피오가 배운 대로 했고 그대로 실행했으며 완벽했습니다. 한니발이 자신의 전술에 당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았습니다. 로마군이 조여들어왔고 창이 들어왔으며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테랑들이 쓰러졌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알프스를 넘은 병사들이었고 무패 신화를 만든 사람들이었으며 죽어갔습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한니발이 도망쳤습니다. 기병 몇 명과 탈출했습니다.
전장을 벗어났고 살아남았으며 패배했습니다. 생애 첫 패배였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 진 전투였습니다. 굴욕적이었고 비참했으며 끝이었습니다.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원로원이 모였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평화를 구걸했으며 무릎 꿇었습니다.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해외 영토를 잃었습니다. 스페인, 시칠리아 모든 섬을 내놓았고 빼앗겼으며 가난해졌습니다.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갚아야 했고 부담이었으며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군대를 해산해야 했습니다. 배 10척만 허용되었습니다. 코끼리도 금지되었고 군사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무력해졌습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속국이었으며 굴욕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서명했습니다.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받아들였으며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7년 동안 싸웠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고 로마가 이겼으며 카르타고가 무너졌습니다. 한니발은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부패와 싸웠고 개혁했으며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배상금을 갚았고 다시 부유해졌으며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두려워했습니다. 한니발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압박했습니다. 한니발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르타고 언로원이 굴복했고 배신했으며 버렸습니다. 한니발이 도망쳤습니다. 밤에 탈출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떠돌았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시리아로 갔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을 섬겼고 로마와 싸우도록 조언했으며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패배했습니다. 로마가 너무 강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졌고 평화 조약을 맺었으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을 넘겨라. 한니발이 또 도망쳤습니다. 크레타로 갔습니다. 그 다음 아르메니아로 갔고 비티니아로 갔으며 쫓겼습니다. 로마가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어디든 따라왔습니다. 압박했고 넘기라고 했으며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늙었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백발이 되었고 주름이 깊었으며 지쳤습니다. 비티니아 왕의 작은 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왔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성을 에워쌌고 빠져나갈 수 없었으며 끝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알았습니다.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로 끌려갈 것이고 사슬에 묶여 거리를 걸을 것이며 구경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니발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릎 꿇게 했던 장군이었고 자존심이 있었으며 당당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안에 독이 들어있었고 마지막을 위한 것이었으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의 불안을 끝내주겠다. 늙은이 하나 죽는 것을 기다리기 힘들어하니 독을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통 없이 조용했고 눈을 감았으며 잠들었습니다. 64세 나이였습니다. 한니발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악몽이었습니다. 천재 장군이었고 무패의 전설이었으며 사라졌습니다. 9살 때 맹세했습니다. 평생 로마의 적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고 끝까지 싸웠으며 실천했습니다. 패배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기억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은 천재라고 불렀고 전술의 대가라고 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로마조차 존경했습니다. 위대한 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니발이 없었다면 로마도 없었을 거라 했고 스승이었다고 했으며 기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군사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칸나의 전투를 분석하고 전술을 배우며 존경합니다. 한니발은 영원합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알프스 산맥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한니발이 넘었던 산, 코끼리가 걸었던 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곳입니다. 이탈리아 평원이 고요합니다.
칸나의 들판, 7만 명이 쓰러진 땅, 천재의 걸작이 새겨진 곳입니다. 카르타고의 폐허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한때 위대했던 도시 한니발의 고향,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곳입니다. 지중해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다투던 바다, 한니발이 꿈꾸던 세계,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계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빛나며 달빛이 대륙을 비춥니다. 한니발의 맹세, 전쟁의 기억, 영원한 전설이 잠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알프스를 지나갑니다. 천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웠고 패배했지만 잊히지 않았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천년의 전설이 잠들어갑니다. 장군이 역사가 되고 영웅이 전설이 되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니발의 맹세는 영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알프스의 바람이 당신을 감싸고 지중해의 파도가 당신을 어루만지며 천재의 전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코끼리가 산을 넘었고 천재가 세계와 싸웠으며 모든 것이 역사가 되어 평화롭게 잠듭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